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대수학 치환군 직접곱 단원입니다. 치환군 직접곱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1학년도 전공 A 10번 문항의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의 정수를 원소로 갖는 유한집합 A에서 A로의 1대1 위로의 함수, 이 1대1 위로의 함수를 이 단원에서는 치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퍼뮤테이션. 이 1대1 위로의 함수인 치환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함수니까 함수의 합성을 연산으로 주면은 함수의 합성에 대한 결합법칙, 항등함수, 역함수, 즉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겠죠. 즉 군의 공리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합을 시메트릭 그룹, 치환군, 대칭군이라고 하고 캐피털 S 인덱스 N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대칭군의 위수는 n 팩토리아임을 알 수 있죠. 1대1 위로의 함수의 개수 n 팩토리알. 예를 들어서 S3 1, 2, 3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에서의 1대1 위로의 함수 6개죠. 3팩토리알 6개입니다. 그 6개의 1대1 위로 함수를 로우 0, 로우 1, 로우 2, 뮤 1, 뮤 2, 뮤 3라고 하고 이 6개의 함수들을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바로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숫자 1, 2, 3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대응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정삼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이 회전에 대한 치환을 로우 제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함수 기호가 아닌 좀 더 편리하게 2행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1행은 도메인이 되겠죠? 2행은 뭐가 되겠습니까?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1의 이미지는 1이 되는 거고 2의 이미지는 2, 3의 이미지는 3이 되는 겁니다. 정말 편리하죠. 이렇게 쓰니까. 로우 제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회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정삼각형을 로우 제로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회전할 거예요. 그러면 1의 위치에 2가 올 거고 2의 위치에 3이 올 거고 3의 위치에 1이 오겠죠. 즉 1의 이미지는 2가 될 거고 2의 이미지는 3, 3의 이미지는 1이 될 겁니다. 이 1대1 위로의 함수 치환을 로우 1.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회전할 거예요. 그러면 1의 위치에 3이 2의 위치에 1이 3의 위치에 2가 되면 되겠죠. 즉 1의 이미지가 3, 2의 이미지가 1, 3의 이미지가 2가 되는 이 회전을 1대1 위로의 함수를 치환을 로우 2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쉽게 로우 0, 로우 1, 로우 2에 대한 1대1 위로의 함수가 디파인이 되죠. 한 번 더 회전하면 로우 0가 되잖아요. 그럼 3개들은 어떻게 더 디파인 할 거냐? 3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6개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면 회전은 이제 더 없죠. 자, 회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꼭지점 1을 지나면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겁니다. 선대칭 하는 거죠. 그러면 2의 위치에 3이, 3의 위치에 2가 될 겁니다. 1은 고정되죠. 1은 고정됩니다. 2의 이미지는 3, 3의 이미지는 2가 되는 취한을 뮤1. 그러면 뮤2는 꼭지점 2를 지나면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1과 3이 바뀔 겁니다. 즉 2는 고정되고 1의 이미지, 3의 이미지, 뮤2. 마지막으로 뮤3. 꼭지점 3을 지나면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은 고정되는 거죠. 1과 2의 이미지가 바뀔 겁니다. 뮤3. 이렇게 해서 로0, 로1, 로2는 회전을, 뮤1, 뮤2, 뮤3는 선대칭을. 그래서 S3 대칭군의 원소의 개수 6개의 취한들을 알아봤습니다. 기억하기도 편하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대칭군 S3. 이러한 이유로 S3 대칭군을 어떻게도 나타내냐면은 정삼각형에 의한 대칭군 해서 D3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D3라는 것은 바로 정N각형에 의한 대칭군, N차 이면체군, 다이히드럴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DN으로 표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혹은 다이히드럴 그룹 이면체군은 N차 N각형에 대한 거, 그러면 N개의 회전이 주어질 거고 꼭지점에 대해서, 그리고 N개의 꼭지점에 대한 선대칭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위수는 2N으로 주어지겠다. 그래서 다이히드럴 그룹을, N각형에 대한 다이히드럴 그룹을 DN 혹은 위수로 나타내서 DEN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굳이 대칭군을 디파인 할 필요 없이 다이히드럴 그룹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겠죠. 왜냐? S3에서만 D3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S4 위수가 얼마입니까? 4팩토리얼 24잖아요. D4 얼마예요? 8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유일하게 대칭군과 다이히드럴 그룹 중 이면체구 중 동형이 되는 것은 S3, D3라는 거. 자, 말이 나온 김에 D4도 한번 구성해 볼까요? 그러면 D4? D4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넘버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라는 양의 정수들의 집합에서 1대1 위로의 함수는 1대1 위로의 함수는 4팩토리얼을 가지죠. 지금 이제 다이히드럴 그룹입니다. 이면체군 8개가 나와야 되죠. 자, 그 8개를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 그러면 회전 로우0, 로우1, 로우2, 로우3 4개가 주어지죠. 한 번 더 회전하면은 원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회전에 대한 걸 로우0, 로우1, 로우2, 로우3 디파인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회전이 이제 더 없잖아요. 이제 선대칭. 꼭지점 1과 3을 지나는 대각선에 대해서 선대칭. 그걸 뭐라고 둘까요? 뮤1. 그럼 2하고 4가 바뀌죠? 또 다른 선대칭은 2하고 4라는 꼭지점을 지나는 선대칭. 뮤2. 선생님, 그 다음에 선대칭이 안 보이는데 안 보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꼭지점을 지나는 대각선이 아니라 변의 중점. 1, 2의 변의 중점, 3, 4의 변의 중점을 연결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이거를 델타 1.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죠? 1, 4 변의 중점과 2, 3 변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델타 2. 이렇게 8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디파인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게 노트할 내용이 자, S3 대칭굴입니다. 로우1 한 번 회전한 거죠. 뮤1 꼭점을 1을 지나면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로우1 뮤1 함수의 합성입니다. 함수의 합성인데 1대1 위로의 함수를 치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합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치환, 곱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치환, 곱. 곱셈이 아니에요. 합성입니다. 함수의 합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1의 이미지는 1. 앞으로 가서 1의 이미지는 2. 그래서 1의 이미지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2의 이미지는 3. 앞으로 가서 3의 이미지는 1. 그래서 2의 이미지는 1이 되겠죠. 3의 이미지는 2. 앞으로 가서 2의 이미지는 3. 3의 이미지는 3이 되겠습니다. 3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뮤3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자리를 교환한 뮤1, 로우1에 대한 함수의 합성입니다. 치환곱입니다. 뮤2가 나옵니다. S3 대칭구는 가항군이 아니구나.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함수의 합성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대칭구는 비가항군이라는 거. 특히 비가항군 중 위수가 최소인 게 바로 S3라는 거. 그러면 위수가 2인 거, 위수가 3인 거, 위수가 5인 거. 선생님 산은 건너뜁니까? 자, 위수가 2, 3, 5는 소수잖아요. 소수인 위수를 갖는 군은 순환군임으로써 순환군은 가항군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위수가 2, 3, 5 소수인 위수를 갖는 군은 가항군이 되겠구나. 그럼 남은 건 뭐가 남았나요? 위수 4죠. 자, 위수 4는 소수에 대한 거듭제곱, 소수 2에 대한 거듭제곱이죠. 소수에 대한 거듭제곱은 가항군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위수를 갖는 군이 가항군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라그랑제 띠어럼을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거듭제곱이 가항군이라는 것은 정규부분군, 잉여군 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최소위수를 갖는 비가항군은 S3다. 자, 그리고 치환을 전통적인 함수 표현 방법보다 간편한 이행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봤었는데 이거보다 더 간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궤도라는 개념을 도입할 거예요. 자, 궤도란 치환에 의한 프리이미지와 이미지, A에 대한 이미지가 B고 프리이미지가 A죠. 이미지와 프리이미지로 이루어진 집합을 치환에 대한 궤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궤도라고 이름 붙인 거는 밑에 이그젬플을 보면은 왜 궤도라고 붙였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대칭군 S8에서 치환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1의 이미지는 3. 3의 이미지는 6. 6의 이미지는 1입니다. 그리고 다시 1의 이미지는 3. 어떻게 되나요? 1, 3, 6. 136뿐만 아니죠. 2, 8. 또 있네요. 4의 이미지는 7, 5의 이미지는 4, 7의 이미지는 5. 4, 7, 5. 왜 궤도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오비트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타당하죠. 자, 이미지와 프리이미지로 이루어진 집합을 궤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치환에 대한 궤도는 몇 개가 주어지나요? 3개가 주어지죠. 1, 3, 6, 2, 8, 4, 5, 7 이렇게 주어집니다. 3개가. 만약 궤도가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궤도가 딱 이렇게 1, 3, 6만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걸 좀 바꿔볼까요? 자, 이 이그젬플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 이미지를 2로 봅시다. 4의 이미지를 4로 봅시다. 5의 이미지를 5, 7의 이미지를 7, 8의 이미지를 8. 그러면 궤도 136밖에 없죠. 이거는 궤도가 안 됩니다. 136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궤도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게 기껏해야 하나일 때, 이럴 때의 치안을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의 치안을 순환, 사이클일 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이클. 이것도 이름이 또 타당해요. 1, 3, 6. 사이클인 거예요. 이행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편리하죠. 1의 이미지는 3, 3의 이미지는 6, 6의 이미지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빠진 원소들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미지로 갖는 거예요. 2의 이미지 2, 4의 이미지 4, 5의 이미지 5, 7의 이미지 7, 8의 이미지 8. 이행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편리하죠. 순환으로 나타내면. 더 흥미로운 거는 분명히 지금 이 치안이 순환이 아니잖아요. 왜? 궤도의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인 게 3개나 됩니다. 치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치안을 순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환의 곱으로. 자, 순환의 곱으로 나타내려면은 궤도의 원소들이 공통원소를 갖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소인 궤도들인 거예요. 즉 서로소인 순환. 치안이 순환이 아니지만.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냐면은 1, 3, 6. 순환이 아닌 치안이지만 2, 8, 그 다음 4, 7, 5. 그러면 서로소인 순환의 곱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보장이 되는구나 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이러면. 치안을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의 곱으로 나타내면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조금 이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순환에 대한 곱이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없는 원소가 뭐가 없습니까? 제일 뒤에 것, 앞에 거에서 해서 교환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함수의 합성이니까, 치안곱이니까 뒤에서부터 1의 이미지? 1이 없으니까 1. 그럼 앞으로 가서, 순환으로 가서 1의 이미지 1이 없죠? 1의 이미지 1. 제일 앞으로 왔습니다. 1이 있죠? 1의 이미지 얼마입니까? 3이죠. 1이 3이 딱 되겠네요. 있는 원소로 해볼까요? 4의 이미지가 7이죠? 자, 앞에 순환으로 갔습니다. 7이 없죠? 7의 이미지 7. 앞으로 갔습니다. 7의 이미지 없습니다. 7이 없습니다. 7의 이미지. 결과적으로, 4의 이미지는 7이 되는 거죠? 4의 이미지 7이 되는 거죠. 모든 치안은 순환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말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순환곱으로 나타내면은 어떤 사실도 알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 치안을 몇 번 합성하면, 몇 번 곱하면 항등함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횟수가 바로 이 시그마에 의한 부분군의 위수가 되겠죠? 자, 뭐냐? 궤도의 원소의 개수를 순환의 길이라고 할 겁니다. 궤도의 원소 개수가 3개죠? 순환의 길이 3. 궤도의 원소 개수가 2개죠? 순환의 길이 2. 궤도의 원소 개수가 3개죠? 순환의 길이 3입니다. 서로소일 때입니다. 그러면 요 치안은 순환의 길이 3, 순환의 길이 2, 순환의 길이 3. 요 순환의 길이의 최소 공배수만큼 곱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는 사실. 6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근의 위수는 6이 되겠죠. 치안에 대해서. 순환곱으로 나타내면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부분근의 위수까지도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 순환의 곱을 또 간편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간편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길이가 2인 순환을 호환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2인 순환을 호환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모든 치안은 순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길이가 2 이상인 순환은 길이가 2인 순환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걸 호환이라고 한다는 거. 즉 모든 치안은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건지 치안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안을 순환의 곱으로 바로 나타낼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1의 이미지 6, 6의 이미지 1, 2의 이미지 5, 5의 이미지 3, 3의 이미지 2. 바로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서로 소죠? 서로 섭니다. 그럼 이거 자리 바꿔도 치안은 변함이 없겠죠? 자, 문제는 순환의 길이가 3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길이가 2인 순환 호환으로 나타낼 것이냐,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것이냐. 자, 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앞에 있는 원소를 고정해요. 그리고 끝에 원소부터 역으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2의 이미지 5, 앞으로 가서 5가 없죠? 5의 이미지 5. 됐나요? 제일 앞에 있는 원소를 고정해서 끝에 있는 원소부터 역으로 곱을 한다. 순환을 호환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치안은 순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다시 순환은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항등치안은 호환의 곱이 바로 항등치안이 되겠다.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면은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대칭구는 위수는 항상 짝수로 나타나잖아요. 2 이상일 때. 팩토리얼이잖아. 2가 곱해지기 때문에 항상 짝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면은 결과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짝수계의 호환의 곱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홀수계의 호환의 곱으로 나타나든지. 그래서 짝수계의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는 치안을 우치안, 홀수계의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는 치안을 기치안이라고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등치안은 그러면 우치안이 되겠죠? 호환의 곱이니까, 짝수계의 호환의 곱이니까. 자, 그리고 순환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순환곱이. 자, 그럼 이 순환곱이 우치안인지 기치안인지 그걸 알아보려면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자,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원소를 고정하고 역순으로. 제일 앞에 있는 원소를 고정하고 역순으로 16, 15, 14. 제일 앞에 있는 원소를 고정하고 역순으로 25, 21.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호환의 개수가 몇 개요? 홀수계죠? 기치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냐? 바로 짝수계의 호환의 곱인 우치안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우치안들의 모임 또한 군이 되는데 이 군을 alternating group 노테이션 이렇게 할 겁니다. 우치안들의 모임인 군을 교대군이라고 한다. 그러면 명백히 우치안의 위수는 2분의 n 팩토리얼겠죠?
교대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A4입니다. 그럼 A4의 위수는 4팩토리얼을 2로 나누는 거니까 12가 되겠죠. 짝수계의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이 구성하는 방법. 짝수계의 우치한의 곱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명백히 항등치한. 자, 그 다음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짝수계의 호환의 곱이니까 1을 고정할 거예요. 자, 1을 고정하고 어떻게 나타낼 거냐? 1, 2, 1, 3. 1, 2, 1, 4. 1, 3, 1, 4. 1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로. 2, 3, 2, 4. 지금 이 4개는 뭐냐면은 서로소가 아닌 호환의 곱이죠. 그럼 서로소가 아닌 호환의 곱이니까 이거 위치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교환보충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서로소가 아니라서. 그러면 또 다른 서로소가 아닌 호환의 곱이 몇 개가 주어지나요? 4개가 주어지죠. 8개. 항등치한 9개. 그럼 남은 게 뭐예요? 3개가 남았죠. 3개는 그럼 뭐겠습니까? 서로소인 호환의 곱. 이렇게 12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A4 교대군의 모든 원소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대수학 교재에는 대부분 대수학 교재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1, 2, 1, 3으로 해놓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1, 3, 2 순환으로 나타냈어요. 순환으로. 자, 이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1, 4, 2.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면은 바로 우치한인지 확인이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자, 그런데 단점은 부분군의 위수를 구할 때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환으로 나타내면은 바로 계산되잖아요. 위수가. 순환의 길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교대군의 모든 부분군들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트리비얼한 거, 명백한 거. 트리비얼 서브그룹. 자명한 부분군. 항등치한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서로소가 아닌 호환의 곱. 함수의 합성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언급해 드렸죠. 서로소가 아닌 호환 1, 2, 1, 3. 1, 3이니까 순환이니까 위수는 3이 되겠죠. 아, 그러면 위수가 3인 부분군은 몇 개 존재하겠다? 서로소가 아닌 호환이 8개가 존재하니까. 그럼 8개가 존재할까요? 자, 어떻게 존재하느냐? 1, 2, 1, 3. 1, 3, 2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과 1, 2, 3에 의해서 생성된 부분군이 동형이에요. 그러면 위수가 3인 부분군은 8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4개가 존재하겠죠. 서로소가 아닌 호환의 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 위수가 3. 그러면 남은 건 뭐다? 서로소인 호환의 곱. 서로소니까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항등치한이 되겠죠. 그래서 위수가 2인 부분군이 몇 개 존재하겠다? 서로소인 호환의 곱이 3개 존재하니까 위수가 2인 부분군이 3개 존재할 겁니다. 서로소인 호환, 이렇게 3개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팁으로 위수가 2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항등호만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수가 2인 원소들로 부분군을 바로 형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위수가 2인 원소가 3개니까 여기다 항등호만 하나 추가하면 되죠. 그럼 위수가 4인 부분군이 만들어지겠다. 따라서 A4 교대군의 모든 부분군을 찾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트리비얼 서브그룹 하나,
위수가 2인 거 서로소인 호환의 곱이죠. 3개. 위수가 3인 거 서로소가 아닌 호환의 곱 4개. 그리고 위수가 2인 부분군들로 만들죠. 위수가 4인 부분군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 A4 교대군의 모든 부분군이었습니다. A4 교대군의 위수는 10이었어요. 위수가 1인 거, 위수가 2인 거, 위수가 3인 거, 위수가 4인 거, 위수가 12인 거. 노트할 내용은 위수가 6인 부분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니까 12의 약수 1, 2, 3, 4, 6을 제외하고는 다 존재하죠. 기억하세요. 이 노트 조금 있다가 이그젠플로 사용할 겁니다. 자, 라그랑즈 띠에럼을 증명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부분군 H에 군의 원소를 왼쪽에 연산한 집합들을 레프트 코셋, 오른쪽에 연산한 집합을 라이트 코셋이라고 할 겁니다. 부분군에 왼쪽에다 연산한 거, 오른쪽에 연산한 거. 그럼 직관적으로 바로 만약에 부분군이 강한 군이면, 군이 강한 군이면 왼쪽 잉여루나 오른쪽 잉여루는 어떻게 했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강한 군 Z의 부분군 3Z의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 보나마나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 같죠? 왜? 강한 군이기 때문에. 자, 이 잉여루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부분군 3Z예요. 자, 그러면 가장 바로 떠오르는 거는 자기 자신 3Z. 즉 0을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0을 왼쪽에 연산한 겁니다. 3의 배수들이죠. 그 다음 1을 연산한 거. 그 다음은 1을 연산한 거. 그 다음은 3을 연산하는 거잖아요. 3을 연산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겠다? 4는, 5는, 6은, 7은, 8은, 잉여루. 잉여루요, 잉여루.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대표원소로 갖는다는 거. 0, 1, 2. 그리고 이 세 개의 잉여루로 Z를 구성할 수가 있죠. 즉, 잉여루는 군을 분할한다. 노트할 내용입니다. 잉여루는 군을 분할한다. 이 아이디어가 라그랑즈 띠에럼의 증명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자, 라그랑즈 띠에럼이란 부분군의 위수는 군의 위수의 약수라는 것. 잉여루 개념을 이용하면 바로 되잖아요. 자, 부분군 H에 의한 잉여루들. 그럼 부분군 H에 의한 잉여루들은 모두 다 부분군 H의 위수와 같겠죠? 그럼 그 잉여루들은 군지를 어떻게 하겠다? 분할하겠다. 그죠? 따라서 H의 위수는 군지의 위수의 약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라그랑즈 띠에럼. 자, 노트할 내용은 뭐냐? 자,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소리냐? 군지의 위수의 약수를 위수로 갖는 부분군의 존재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례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기억하라고 했는데 바로 A4 교대군. 12의 약수들 1. 트리비얼 서브그룹 2. 서로소인 호환의 곱 3. 서로소가 아닌 호환의 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 위수 4. 위수가 2인 부분군들로 만들었죠. 위수 6인 부분군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라그랑즈 띠에럼은 비강군에서는 여기 보장되지 않는다. 비강군에서는 라그랑즈 띠에럼이 여기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강한 군에서는 보장이 된다는 거. 강한 군이면 군지의 위수의 약수를 위수로 갖는 부분군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라그랑지 띠어럼으로부터 앞에서 언급했던 위수 2, 위수 3, 위수 5인 군들은 강한 군이라는 거. 바로 되죠. 소수 P를 위수로 갖는 군입니다. 그럼 부분군의 위수는 소수 P에 대한 약수해야 되잖아. 근데 소수 P의 약수는 1, 트리비얼 서브그룹. P 자기 자신. 순환군이잖아요. 순환군은 강한 군. 그래서 소수 위수를 갖는 군은 강한 군이라는 거. 자, 이번에는 군들의 곱집합, 즉 순소곱. 이 곱집합이라는 표현이 조금 혼동할 수가 있는데 정규 부분 익명군 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군들입니다. 이 N개의 군들에 대한 곱집합, 즉 순서쌍들에 대한 곱을 연산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순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서쌍들에 의한 순서곱. 그럼 명백히 이 순서쌍들에 의한 순서곱에 의해서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바로 확인되죠. 아, 군들의 곱집합에 순서곱을 연산으로 갖는 것은 군이 된다. 그래서 이 군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부를 겁니다. 특히 이 각각의 군들이 가환군일 때는, 아벨리언 그룹일 때는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용어 대신에 다이렉트 썸이라고도 하고 노테이션을 이렇게도 할 겁니다. 대부분 이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렉션. 강한 군들에 대한 곱, 다이렉트 프로덕트니까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강한 군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강한 군에 대한 이그젬플을 들 때는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들 겁니다. 특히 동형이 아닌 강한 군에서. 유용한 도구가 다이렉트 프로덕트, 강한 군이죠? 디렉섬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ZM, 강한군, 제너레이터 1, ZN, 제너레이터 1. 그러면 1,1에 의해서 부분군들을 형성시킬 수 있죠. 자, 그런데 M하고 N이 서로소이면, M하고 N이 서로소입니다. 그러면 1,1을 M 곱하기 N번 곱해야지만 ZM 곱하기 ZN의 모든 원소를 구성할 수 있죠.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Z3, Z3 다이렉트 썸을 생각해 봅시다. 자, 제너레이터 1, 제너레이터 1. Z3, Z3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9개가 나와야 되잖아. 자, 그런데 제너레이터 1, 제너레이터 1에 의한 생성원으로 보면은 요거를 3번만 연산해 보면 항동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이 다이렉트 썸은,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순환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 M과 N이 서로소일 때. M과 N이 서로소일 때는 순환군이 되더라. 그리고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원소에 의한 부분군의 위수. 이 순서쌍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는 A1에 대한 군 G1에서의 위수. 어떻게 구하죠? G1의 위수와
generate A1의 지수 혹은 R번 반복해서 다 하겠죠.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게 위수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위수를 R1이라 두면은 A2에 대해서는 R2. 그러면 이 순서상에 의한 부분근의 위수는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이거젠플로 바로 확인해 볼까요? 8, 4, 10입니다. 그러면 8의 Z12의 원소니까 위수는 8과 12의 최대 공약수 4. 12를 나눈 건 3. 그러면 8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근의 위수는 3이 되겠죠. 자, 4는 Z60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4와 60에 대한 최대 공약수 4인가요? 그러면 62수를 나누니까 15? 4가 아닌가요? 4하고 60의 최대 공약수 하면은 4 맞죠? 그러면 15. 자, 그 다음 10, 24. 최대 공약수는 2. 그러면 위수는 12가 되겠죠? 3, 15, 12에 대한 최소 공배수.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원소에 대한 부분근의 위수는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자, 두 번째 example은 위수가 360인 거. 방금 언급해드렸던 동형이 아닌 가항군 찾을 때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 위수가 360, 가항군 Z360이에요. 그 다음에 360 소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동형일 겁니다. 그럼 위수가 360인 또 다른 가항군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유용한 게 바로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거. 그게 몇 개 존재한다? 6개 존재한다는 거. 자, 6개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소인수분해 지수를 분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소인수분해 2에 대한 지수가 3이었어요. 3의 분할의 개수가 3.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1, 2.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1, 1, 1.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소인수 3의 지수 2에 대한 분할의 개수는 2면은 9죠. 2면 9입니다. 9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 1, 3, 3. 그 다음에 5의 지수는 1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소인수의 지수의 분할의 개수의 것만큼 존재하는구나. 노트할 내용은 동형이 아닌 가항군의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위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의 지수의 분할의 개수의 곱이 동형이 아닌 가항군의 개수가 되겠다. 좀 확인됐나요? 자, 기출문제로 이제 확인해 볼까요? 2007학년도 12번 문항입니다. 정이면체군 다이히드럴 그룹 D3네요. D3. 그럼 위수는 6이죠? 위수 6입니다. 그리고 대칭군 S3 위수 6이죠? 근데 표현법이 조금 낯선가요? 자, 그럼 먼저 마저 읽어봅시다. 동형임을 보이라고 했어요. 동형임을 보이려면은 1대1 위로의 함수를 디파인하고 이 함수가 준동형 사상성질을 만족함을 보여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S3 대칭군 D3 이면체군 1대1 위로의 함수 디파인하기가 간단치 않죠.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구조적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두 집합의 구조적 성질. 자, 구조적 성질이라 하면은 연산, 항동원, 역원, 그리고 동형임을 보여야 되니까 바로 생성원, generate. 자, 정이면체구는 A하고 B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순환군이라는 거 아닙니다. 순환군은 제너레이터 하나에 의해서 생성돼야 돼요. 지금 제너레이터가 A하고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군 표현이 아니에요. A하고 B에 의해서 D3의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A제곱이 1이라는 거니까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미수는 2라는 뜻이죠. B3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B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미수는 3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비강군이라는 말이죠. 이 비강군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대칭군 S3. 1, 2. 1과 2가 바뀐 거죠. 이건 바로 뭡니까? 선대칭이죠. 선대칭. 뮤1입니다. 뮤. 1, 2가. 1, 2, 3은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니까 이건 바로 로우1이죠. 한 번 해전한 거. 그러면 순환의 길이 2, 순환의 길이 3. 최소 공배수. 위수 6 맞죠? 그럼 동형임을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이면 되겠어요? 바로 구조적 성질 제너레이터로. 그러면 위수 2인 A와 위수 2인 1, 2를 대응시켜버리면 되겠죠. 위수 3인 B와 위수 3인 2 치안을 대응시켜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강군. 1대1 위로의 함수 준동형 서상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디파인하지 않고 동형임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은 순환이 길이가 위수가 됨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세히 또 제가 나타냈습니다. 과연 정말 순환의 길이가 위수가 되는지. 순환의 길이가 치안의 위수가 되더라. 그리고 서로소인 순환의 곱에서는 순환의 길이의 최소 공배수가 위수가 되더라. 2009학년도 19번 문항입니다. 합답형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위수가 8인 군은 아벨군이다. 가항군이다. 바로 나오죠. 위수 8인 군 바로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D4. 다이헤드럴 그룹. 비가항군이죠. 기억, 거짓. 부분군의 개수가 유한이에요. 부분군은 군의 위수의 약수를 위수로 갖는 거죠. 그런데 유한이야. 그러면 유한군일 수밖에 없죠. 니은 참. 라그랑지 띠어름에 의해서. 자, 위수가 27인 아벨군 중에서 위수가 27.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Z27. 이거는 Z의 3의 세제곱과 동형이죠. 동형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위수가 27인 거. 그러면 소인수 3의 지수 3을 분할하는 개수죠. 3을 분할하는 방법은 3, 2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즉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Z3의 제곱 곱하기 Z3. 서로소가 아니니까 동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Z3 곱하기 Z3 곱하기 Z3. 세 가지. 니은데 그것이 참이죠. (2012학년도) 18번 문항 또한 합답형 문항이네요. 무한순환군. 우리 무한순환군. 무한순환군은 바로 떠올르셔야죠. 정수의 덧셈군과 동형이죠. 바로 돼 있네요. 그죠? 기억 참. 자, 이거는 구조적 성질로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Z에 대한 구조적 성질은 알아요. 덧셈엔 항동원 0, 곱셈에들 항동원 1. 그런데 G는 그냥 무한순환군으로밖에 안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동행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1대1 위로의 함수를 디파인 해야 돼요. 자, 1대1 위로의 함수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순환군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를 A로 둘 겁니다. 그러면 A의 I제곱, A의 I제곱을 I로 대응시킬 거예요. 그러면 1대1 위로의 함수이면서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바로 확인이 되죠. 자, 얘는 두 개의 덧셈군, 다이렉트 프로덕트, 서로 동형이다. 자, 그러면은 Z사는 뭐 할 게 없죠. 분해할 수가 없죠. Z18은 분해할 수가 있네요. 그죠? Z2 곱하기 Z9로 동형이니까 36이 있네요. 그럼 Z9하고 4 곱한 거, Z36하고 동형이니까 됐네요. 그죠? 하나. 그죠? 그 다음에 Z15는 Z3하고 Z5. Z3, Z5하고 2, Z10. 동형이 되네요. 그죠? 예. 자, 이것은 위수가 360인 순환군의 생성원. 생성원이라는 것은 위수하고 서로소인 거니까. 96개다. 자, 이거는 360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360을 소인수 분해해서 일반적인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 p에 대한 알파 제곱, 소인수 p에 대한 베타 제곱, 소인수 r에 대한 감매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되어 있으면 pqr은 서로 다른 소인수. 자, 그러면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는 n 곱하기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빼죠.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뺄 겁니다. 그럼 96개인지 확인되나요? 그러면 지금만 볼까요? 기억내는 바로 되니까. 자,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럼 소인수가 2, 3, 5죠? 소인수 2, 3, 5의 역수를 1에서 뺄 겁니다. 거기에다가 360을 곱해주면은 96 나오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되겠습니다. 2012학년도 19번 문항입니다. 채 Z3 이외, 채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뭐 아시면 뭐 더 좋은 거고요. Z3, 3을 법으로 하는 잉여루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0, 1, 2, 3으로 나눈 나머지들, 3을 법으로 하는 집합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 집합 위에서 행렬의 곱셈인 군 지가 주어져 있네요.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이 행렬의 성분들이 다 Z3의 원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A 곱하기 C는 0이 아닙니다. A 곱하기 C는 0이 아니에요. 그럼 A 곱하기 C는 0이 아니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 두 가지, C가 될 수 있는 거 두 가지죠.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건 세 가지니까 12가지네요. 그죠? G의 위수는 10입니다. G의 위수는 12. 이 군 G에서 곱셈군, 자, 이 표현법은 빈번하게 사용하죠. 0을 제외한 원소들의 집합, 즉 곱셈군을 나타낼 때, 그럼 위수가 2인 곱셈군이 되죠. 행렬을 원소로 갖는 군에서 곱셈군으로의 준동형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해놨습니다. 오른쪽 대각선으로 곱했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 자, 커넬이라는 것은 레인지의 항등원. 레인지가 지금 곱셈군이니까, 위수가 인 곱셈군이니까 1. 레인지에 대한 곱셈군에 대한 항등원 1로 보내는 도메인의 원소들의 집합을 커넬이라고 합니다. 그럼 A씨가 1이 되는 거죠? A씨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A씨가 1이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나요? A가 1이고 C가 1이 돼야 되죠. A가 2면 C도 2가 돼야 되죠. 같아야 되네요. 그죠? 같아야 됩니다. A하고 C는 1, 2, 두 가지밖에 없죠. B가 세 가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커넬의 위수는
6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넬과 동형인 군 찾는 거예요. Z3 위수 3, Z9 위수 9, A4 위수 12. 그럼 위수 6인 건 2번하고 3번이네요. 그죠? 자, 2번은 비가왕군. 3번은 가왕군. 아, 그럼 이 군이, 커넬이 가왕군인지 비가왕군인지만 알아보면 되겠네. 그럼 위수는 6이니까, 위수 두 개, 원소 두 개는 할 필요가 없죠. 항등행렬과 이거 두 개는 확인할 필요 없죠. 명백히 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나머지 4개의 원소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개를 확인해 보면은 교환법칙 성립하네요. 그죠? 교환법칙 성립. 교환법칙 성립. 마지막으로 교환법칙 성립. 가왕군이네요. 그죠? 커넬이. 즉, Z6와 동형이 되겠죠. (2014학년도) 전공이 6번 문항입니다. 자, 위수가 2014 소인수분해 해놨습니다. 순환군이라고 해놨어요. 이 순환군의 부분군의 개수. 순환군이니까 군의 위수의 약수를 위수로 갖는 부분군이 반드시 존재하죠. 라그랑지 띠에르메에서. 그럼 부분군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약수의 개수죠. 소인수의 지수 1, 1. 여기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되죠. 따라서 m은 8이라는 거 바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군에서 위수가 38. 38은 명백히 2014의 약수니까 위수가 38인 부분군 존재하죠. 위수가 38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네, 이번에는. 위수가 38인 제너레이트 구하는 겁니다. 그럼 38과 서로서인 것도 찾으면 되죠. 38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38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19. 그러면 38을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빼죠.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뺄 겁니다. 그럼 2하고 19 소거되고, 그러면 1 곱하기 10, 요게 19에서 뺀 게 18인가요? 그럼 n은 얼마인가요? 18이네요. 그죠? 그러면 m 더하기 n. 26. 바로 계산되네요. (2018학년도) 전공의 2번 문항입니다. 위수가 각각 10n인 두 순환군 Z식과 ZN의 직접곱. 가항군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순환군이 돼야 돼요. 순환군이 되려면은 n은 10과 서로소가 돼야 되잖아요. 10과 서로소. 그러면 1, 3, 7, 9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n이 10 이상이고 100 이하인 거. 그럼 100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에서 10 이하의 서로소인 수들 빼면 되겠네요. 그죠? 4개 빼면 되네요. 그죠? 4개. 자, 100은 소인수분해 하면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러면 오일러 파인 넘버는 100에서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빼겠다. 그러면 여기 10이 남고 1 남고 4가 남죠. 40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100과 서로소인 100 이하의 양의 영의 정수의 개수는 40개니까 1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10보다 작은 게 1, 3, 7, 9. 4개 빼면 되네요. 그죠? 그럼 자연수 n의 개수는 36개가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2020학년도 전공의 4번 문항입니다. 대칭군 S5. 위수는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이면 120입니까? 그리고 덧셈군 Z12. 대칭군과
덧셈 순환군에 대한 직접 곱이네요.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하여 S5의 원소 시그마, 이 치안의 위수, 이 치안 위수 구하기 위해서 바로 뭐로 나타내면 되나요? 순환으로 나타내면 되죠. 1, 정말 편하죠. 1의 이미지는 2, 2의 이미지는 4, 4의 이미지는 1. 그리고 남는 게 3은 5, 5는 3. 이렇게 순환의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서로 소인 순환의 곱이죠. 자, 길이가 3, 길이가 2.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6. 그러면 대칭군의 원소인 시그마에 대한 위수는 6. 그리고 직접 곱의 원소의 위수입니다. 그러면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는 방금 계산해 놨어요. 6. 그러면 9라는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만 찾으면 되네요. 그죠? 어떻게 찾는다? 9는 Z12의 원소니까 Z12의 위수 12를 12와 9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니까 9 곱하기 1로 보면 되죠? 9와 12의 최대공약수. 그럼 9와 12의 최대공약수는 3인가요? 그러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과 4의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그럼 6과 4의 최소공배수니까 10인가요? 12. 바로 계산되죠. 그러려면 치안을 순환의 곱으로 나타내고 순환의 길이가 위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과연 순환의 길이가 위수이고 순환의 길이의 최소공배수가 위수가 되는지. 과연 6제곱하면 6번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되는지. 항등함수 되죠. 서로소인 순환의 곱으로 나타나는 치안의 위수는 순환의 길이의 최소공배수가 위수가 되더라. 그리고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원소에 의한 부분군의 위수는 최소공배수 또한 2021학년도 비교적 최근이죠. 방금 풀이한 기출문제보다 더 최근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전공의 10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 또한 직접 곱이네요. 자, 이제 이 표현 익숙하시죠? 바로 곱셈군을 나타낸다. 위수가 12인. 시스타는 복소수에 대한 곱셈군이죠. 근데 앞에 거는 유한군인데 뒤에 거는 무한순환군이 되는 거죠. 곱셈군에 대한 무한순환군은 뭘 떠올리시면 되나요? 바로 Z의 n제곱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Z의 n제곱이 1. 그럼 바로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단위원시 n제곱군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유한군의 위수로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부분군의 위수는 결정지어지겠죠. 12의 위수의 약수니까 1, 2, 3, 4, 6, 12로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부분군의 위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일지. 자, 위수가 18인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위수가 18인. 위수가 18인 제너레이터 개수 찾아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 그럼 위수가 18이 돼야 되니까 위수가 지금 10입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위수 1. 그러면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되는 거죠. 위수 1에 대해서 18이 나오려면은 복소수에 대한 곱셈 순환군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단위원시 18제곱군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위수가 2인 거. 위수가 2인 부분군에 대해서는 단위원시 9제곱군. 위수가 3일 때는 단위원시 6제곱, 6제곱군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니까. 단위원시 18제곱군. 위수가 6일 때는 유한순환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단위원시 18제곱근.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니까. 12에 대해서는 없죠? 위수 18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한순환군에서 위수 1일 때, 위수 2일 때, 위수 3일 때, 위수 6일 때 최소 4개는 존재하네요. 그죠? 위수가 18인 군지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원소가. 그러면 찾아봐야 될 거는 유한순환군에서 위수가 2인 제너레이터와 위수가 3인 제너레이터와 위수가 6인 제너레이터만 결정 지으면 나오겠죠. 최소 개수가 4개인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4개보다 많을지 적을 수는 없죠. 그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덧셈군 Z18과 군동행이 되는 지의 부분군의 개수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찾았네요. 뭐냐면은 다이렉트 프로덕트니까 위수가 2인 거하고 위수가 단위원시 9제곱근인 거 있었잖아요. 그럼 바로 뭐하고 동행이 되겠습니까? Z2와 단위원시 9제곱근. Z18은 이거하고 동행이니까. 딱 하나 존재하네요. 그죠? 두 번째 문제가 더 바로 해결됐습니다. 하나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단서에는 언급해드렸던 거 곱셈군과 복소수에 대한 곱셈 순환군이라는 거 표현해놨습니다. 스케치 이해되셨습니까?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곱셈 순환군 위수 10입니다. 제너레이터인 걸 뭐 명확하죠? 확인하는 방법은 법 13과 서로소인 수들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페르마 띠어럼 혹은 오일러 띠어럼을 쓰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2의 12제곱이 페르마 띠어럼, 오일러 띠어럼에서 명백히 법 13에 대해서 1과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뭐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가 제너레이터가 되려면은 이거에 대한 절반 2의 6제곱이 마이너스 1과만 합동이 되면은 이가 바로 제너레이터가 되죠. 바로 확인되나요? 13에 대해서 2의 6승. 64니까 13에 대해서 바로 되죠. 이가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러면 Z13 위수가 10인 이 곱셈군의 모든 원소들은 2의 거듭적으로 표현되겠죠. 2의 거듭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제너레이터. 그럼 유한순환군은 결정이 됐어요. 이미 결정이 됐네요. 그죠? 위수가 1일 때는 R이 0일 때죠. 그죠? 하나. 단위원시 18제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위수 2인 부분군. 위수가 2라는 것은 위수 12를 12와 요 2의 지수 R과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게 2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요때 이 R 찾는 거니까.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나오나요? 6이 나오나요? 그죠? 6. 그럼 R이 되는 거는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R이 최대 공약수 6R'. 그러면 R'은 2하고 서로소인 거죠? 2하고 서로소인 거 1 하나네요. 그죠? 그러면 R이 6일 때죠. 그죠? 그러면 위수가 2인 부분군의 유한군의 위수가 2인 부분군에 대해서는 제너레이터 하나밖에 없다는 거. 복소수에 대한 곱셈 순환군 단위원시 n제곱군을 생각하면 된다. 다이렉트 프로덕트니까 원소에 의한 위수는 최소 공배수. 그래서 유한순환군에 대한 제너레이터를 A로 복소수의 무한순환군에 대한 제너레이터는 B로 뒀습니다. 그러면 위수가 18이 돼야 되니까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 B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에 대한 최소 공배수. 그럼 요 18이 되는 경우는 스케치에서 알아봤듯이 딱 4가지밖에 없죠.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가 1이면 B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는 18. 즉 B는 단위원시 18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가 2, B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 9, 단위원시 9제곱근. 이게 2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오류를 했는지 애니메이션 작동되는 걸 보고 확인이 되겠네요. 부분근의 위수 3, 단위원시 18제곱근. 부분근의 위수 6, 단위원시 18제곱근. 최소공비수 다 18이죠? 딱 4개가 주어진다는 거. 아, 제가 요 2개를 빠뜨렸네요. 빠뜨렸어.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부분근의 위수 2, 단위원시 9제곱근. 부분근의 위수 2 되는 건 방금 확인했었죠? 하나밖에 없죠? 최대공약수 6으로 주어지니까 2하고 서로서인 거 1, 하나. 즉 제너레이터 A는 2의 6제곱으로 표현되겠다. 나머지는 없으니까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남는 걸 이제 부분근의 위수가 얼마인 거? 3인 거. 그리고 단위원시 18제곱근. 그럼 부분근의 위수가 3이 돼야 되니까 12의 위수를 2의 지수가 R인 거죠. 자, 그러면 최대공약수가 얼마로 주어지는 거예요? 최대공약수가 4로 주어지죠? 최대공약수가 4로 주어집니다. 최대공약수가 4로 주어집니다. 최대공약수가 4로 주어지니까 R은 4R'. 그러면 3과 서로소인 거죠? 3과 서로소인 게 1, 2 두 가지네요. 그러면 R이 될 수 있는 거는 4 또는 8이죠. 그럼 제너레이터 A가 될 수 있는 것은 2의 4제곱과 2의 8제곱 두 개가 주어지네요. 두 개. 그리고 남은 거 부분근 A의 제너레이터 A에서 생성되는 부분근의 위수가 6일 때 단위원시 18제곱근. 그러면 위수 6이니까 바로 합시다 이게. 6과 서로소인 거죠. 6과 서로소인 거니까 어떻게 되나요? 1, 5죠. 그러면 2의 지수가 1, 5가 되는 거죠. 제너레이터는 찾을 때는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제너레이터 찾을 때는 찾아줘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2의 2제곱과 2의 10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너레이터 2개, 그 다음 제너레이터 이거 하나, 앞에 트리비얼 서브그룹 제너레이터 하나. 그럼 몇 개가 주어지나요? 6개가 주어지네요. 6개. 그리고 이 부분군들 중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군들 중 Z18과 동형인 것은 부분군의 위수 2인 거. 즉 2의 6제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과 단위원시 9제곱이죠. 9제곱. 요거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 즉 Z2, Z9. 여기 바로 Z18이니까. 하나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가 주어진다는 거. 근데 여기 좀 수정이 돼야 되겠죠. 위수가 18인 지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주어진다? 6개. 그리고 이거는 맞죠? Z18과 동형인 부분군은 하나다. 정리되셨나요? 위수가 18인 G의 원소의 개수는 제너레이터의 개수 6개. 이가 아니라 6개. Z18과 동형인 군지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부분근의 개수는 1개인 거. 제너레이터 개수는 6개. Z18과 동형이 되는 부분군은 1개. 정리되셨습니까? 이 문제를 끝으로 취향군, 부분군, 단원에 대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단원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리뷰를 하셔야 되죠.
치안군. 가장 기본이 되는 이그젠플이 S3 대칭군. 비강한 군 중 위수가 최소다. 그리고 전통적인 함수 표현에서 치안, 이행으로 나타내면 편리해지더라. 더 편리한 방법은 순환의 곱으로 나타내더라. 순환의 곱으로 나타내면 위수도 바로 계산이 되더라. 순환의 길이. 그리고 잉여로 표현법으로 라그랑지 띠어름에 대한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더라. 부분군의 위수는 군의 위수의 약수더라. 왜? 잉여루에 의해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라그랑지 띠어름에 여기 성립한다는 보장이 되려면 가왕군이 돼야 되더라. 카운터 이그젠플이 비가왕군에서 성립하지 않는 카운터 이그젠플이 교대군 A4. 위수 6인 부분군은 갖지 않더라. 그리고 가왕군을 구성하는 유용한 방법은 다이렉트 프로덕트. 군들의 곱집합. 순서곱. 그러면 동형이 아닌 가왕군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더라. 지금까지 치안군, 부분군 단원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규 부분군, 인경군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